습관이란 정말 무섭습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습관이지만 이 습관으로 인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습관의 힘은 강력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한번 고정된 습관은 정말 고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을 부자의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물론 현재의 삶에 만족하신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으신 분들께 부자가 절대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5가지와 습관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톰 콜리의 저서 습관이 답이다. 그리고 하브 에커 저서 백만장자 시크릿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5가지는 통제할 수 없는 행운에 기대고 음주를 즐기며 독서 대신 TV 시청으로 자유 시간을 보내고 자기 인생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보통 사람들의 습관인데요. 이것만 들으면 정말 부자가 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5가지에서 말하는 공통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낭비입니다. 에너지, 시간, 돈을 낭비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 없이 시작했다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돈만 모은다고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일푼에서 2년 만에 부자가 된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하브 에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청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청사진이란 돈을 버는 방법, 돈을 관리하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 등 돈에 대한 전반적인 나만의 부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나만의 경제청사진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자산 상태는 그 청사진에 따라 행동한 결과입니다. 쉬운 예로 갑자기 큰 돈을 손에 쥐게 된 복권 당첨자는 자신만의 프로세스대로 돈을 쓰고 그 프로세스대로 가다 보면 결국엔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한때 파산하여 빈털터리가 되었다가 불과 2년 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난한 자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면 큰 돈이 들어와도 다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부자의 경제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잠시 돈이 없어지더라도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경제 청사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사람의 생각은 감정이 되고 감정은 행동이 됩니다. 생각, 감정, 행동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바로 경제 청사진입니다. 이런 한 사람의 청사진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받아들인 정보와 경험, 부모님, 형제, 친구, 선생님, 그리고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들었던 말들은 모두 무의식에 남게 되고 이 무의식이 생각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럼 나의 가난한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의 경제 청사진 인식하기. 먼저 아래 질문에 대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돈에 대해 어떤 말을 들었는가? 부모님이 돈, 부자에 대해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부모님과 비슷한가? 정반대인가? 어렸을 때 돈에 관해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은 자기 이해하기입니다. 어렸을 때 들은 말들이 나의 경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라면서 보았던 모습들이 나의 경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인식을 토대로 자신의 잘못된 경제청사진에서 벗어나세요. 이러한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청사진은 나의 내면이 아닌 외부의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본인의 경제청사진이 문제없다면 현재 부자일 것이고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본인의 경제청사진을 부정하세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고 인지하는 것부터가 경제청사진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겠다고 선언하세요. 글로 써놓으면 더 좋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습관을 선택하고 부자의 마인드로 자신의 무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다시 그려야 할 나만의 부자 경제청사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다음 6가지를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한다. 부자는 돈을 벌려고 머니게임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머니게임을 합니다. 중산층의 편안한 삶을 목표로 삼는 것은 이 넓은 세상에서 그저 편안해지고 싶을 뿐입니다. 편안해지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즉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 가난한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세요. 2.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하루 16시간씩 일할 수 있나요? 부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나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희생하고 여가 생활과 취미를 포기해도 괜찮나요? 부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확실한 보장이 없어도 시간과 에너지와 재산을 가지고 모험을 할 수 있나요? 부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평소 직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야근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일하는 16시간은 본인의 일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은 사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본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장 퇴사를 해서 본인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퇴근 후 할 수 있는 본인의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헌신이 필요한 이유는 임계치를 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결과는 투입한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를 학생 때부터 계속했지만 아직도 외국인 앞에서 입도 뻥긋 못하지 않으시나요? 영어 공부를 매일 5분씩 1년 하는 것보다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계속된 많은 투입이 있을 때 그게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고 저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임계치를 넘는데 헌신은 필수입니다. 그 이후는 하루 4시간만 일한다의 저자 팀 페리스처럼 하루 4시간만 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든다고 믿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삶의 운전대는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자기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며 주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중산층 또는 하루 벌어먹고 살게 만드는 것도 당신입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 사람은 어차피 당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하고 책임지는 대신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불쌍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에게 손가락질이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불평불만을 달고 삽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을까요?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으며 내가 바뀌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4.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는 기회에 집중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합니다.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손실을 봅니다.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위험에 집중합니다. 컵에 물이 반이나 찼는가 반이나 비었는가와 같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습관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에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이라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걱정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해집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 기회를 얻습니다. 문제를 노려보고 있으면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부자들은 일단 실행을 하고 그때그때 수정해 나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미리 다 알기 전에는 실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일단 실행하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것이 사업의 전부이며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보통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100% 나의 노동력만으로 돈을 벌고 있죠. 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투자, 부업 등을 통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창업, 부동산, 주식,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주식, 전부 접근하기 무서운 시기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난 주식, 부동산은 안 해라고 한다면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모든 투자에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저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판다는 욕심만 버린다면 그리고 꾸준히 공부를 했다면 내가 노동으로 버는 돈보다는 훨씬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창업의 경우도 무언가를 차려서 시작하려는 마음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무자본 또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되겠어? 라는 고민이 드는 무자본 창업이 있으신가요? 그럼 해보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많이 실패해보세요. 어차피 무자본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손해는 아닙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요. 그럼 실패를 빨리 해서 성공이 더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6.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라. 내가 고민했던 수천 가지 문제 중에서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마크 트웨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자신에게 편안한 장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사업하는 게 편안하신가요? 부동산은요? 주식은요? 책 읽는 게 편안하신가요? 쉬운 일만 하려고 하면 인생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반면 힘든 일도 하려고 하면 인생이 쉬워질 것입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편안함은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지금 그 편안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새 학기, 새 직장, 새로운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며 자신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그 장소에 머물기만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집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장소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세요. 그럼 당신에게 편안한 장소가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경제 청사진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청사진으로 계속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청사진을 다시 수정하세요. 그럼 부자가 되는 나만의 경제 청사진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부의심리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